반갑습니다. 차주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업종별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생각을 좀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목요일인데 생각났을 때 미리 한번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많은 변수에 의해서 치열한 돈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형 IT 주입니다. 사우디 시설, 석유 시설이 복구가 완료됐죠. 복구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공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9월 말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기 악재 그냥 해소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주 그리고 미국 연준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0.25% 금리 인하한 부분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홍콩도 바로 따라서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대형 호재가 이제 사우디 석유 시설 피격이라는 이러한 단기 악재 먹구름을 이제 걷어 제치고 뒤에 숨어있던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대형 호재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이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대형 IT 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간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 내수주, 그리고 저 PBR주, 은행주, 생명보험주, 이런 기계주 등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많이 올라와서 오를 만큼 올라와서 거의 121선 부근까지 이제 도달을 했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바닥만 파다가 올라온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순환이 된 거죠. 그렇게 순환이 되고 금일 이제 다시 대형 IT 주들의 반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석유시설 피격으로 갈 자리에서 못 간 부분, 계속 이제 짓눌리던 부분 이제 탁 걷어내 진 거죠. 그러면서 미중무역 협상이라는 대형 호재만 보고 이제 대형 IT 주들로 강한 베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베팅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보다 훨씬 밑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재용 부회장 그 판결을 재료 삼아서 꾹꾹 눌러댔죠. 외국인들이 한 달 이상 계속해서 팔아대던 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사기 시작하니까 겁나게 사버리죠. 그러면서 지금 52주 최고가 오늘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도 아주 강력하게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한참 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까지 그동안 좀 상승하지 못하고 좀 쉬었던 종목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 쉴 때 또 강하게 또 먼저 좀 올라왔죠. 올라온 후에 또 이제 조금 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특별하게 뒷다리를 잡고 끌어내릴 만한 그런 재료를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조정도 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특히 수급이 아주 좋죠. 외국인들이 지금 묻지마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흐름이 뭐 매일매일 이렇게 뭐 크게 뭐 3, 4%씩 올라가기는 뭐 어려울지 몰라도 흐름 자체는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가장 중요한 한 주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헬릭스미스의 이 탑티어 결과 발표가 차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23일에서 27일 사이에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조금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악재들 거의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오고 지금 헬릭스미스의 결과에 대한 그런 기대치로 바닥권에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온 상태에서 어제 수요일, 오늘 목요일 다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이 제약 바이오 결국은 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빠르면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거고 늦으면 금요일일 텐데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강력하게 배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제약 바이오주들 오전장만 해도 미국의 금리나 이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 내일까지도 그냥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결과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업종별 돈의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드디어 이제 호재가 하나 터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아주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일단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두 번째로 주가가 고점 대비 워낙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이 자신 있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 60일선 강하게 뚫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약 바이오 악재의 연속 인식으로 60일선 저항받고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하락할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대북주는 1차 강한 상승 후에 숨고르기 중으로 헬릭스미스 결과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의 시장 방향에 따라 단기 역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제약 바이오가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북주는 뭐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주 지금 이제 1차 상승을 한 후에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대북주가 같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자금이 들어오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역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일정 부분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 결과가 이제 제약 바이오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게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만약에 대북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저항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이런 부분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주는 뭐 3개월짜리 대형 재료이기 때문에 증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틀 초강세를 보였죠. 초강세를 보이고 오늘 하루 조정을 하는데 또 화끈하게 조정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내일 5일선 부근에서 이제 내일 정도 되면 5일선 만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시고 그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5일선 부근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정도 위치에서는 반발 매수 세력이 또 강하게 또 받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에 마무리될 작은 테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큰 폭의 조정 후에 지지선을 만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차주 제약바이오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1차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런 단기 자금들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테마성 자금들이 어딘가 테마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대북주 또는 돼지 열병주들 이런 쪽으로 사건에 따라서 이 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4차 산업 등 그 외 코스닥 종목들 모멘텀이 큰 종목들에 밀려서 지금 빛을 보기 좀 힘든 환경이지만 큰 상승 하락보다는 기술적 위치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멘텀이 큰 업종들이 제약바이오, 대북주, 돼지열병주 이런 쪽에 모멘텀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거대 자금이 유입되는 또 이제 다음 주에 거대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숨죽이고 있겠죠. 크게 오르내리지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거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 주가 흐름에는 좀 더 유리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재료들이 큰 이런 덩어리가 큰 이런 업종들의 호재로 인해서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가 좀 많이 된 그런 종목들은 또 결국은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키 맞추기 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제약바이오, 대북주, 돼지열병 쪽에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냥 뭐 살펴보면서 자기 차례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밀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우디 악재 해소, 금리 인하 실시, 미중 무역 협상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형 IT 주들의 외인 기관 등 메이저들의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의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을 좌지우지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크게 흔드는 테마주가 결국은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럼프의 이런 입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한 번씩 개입이 되게 되면 또 방향이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움직이죠. 자, 그리고 돼지열병주는 돼지열병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방향이 왔다 갔다 빠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적인 위치에 따라서 메이저들이 컨트롤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요약을 해보면 다음 주는 대형 IT 주들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무난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니 해도 다음 주는 헬릭 스미스 결과 발표가 가장 이제 중요한 행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헬릭 스미스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헬릭 스미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북주, 돼지열병, 이 큰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는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주 시장 흐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